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시리즈 제2편으로 주간 브리핑 199호에 게재된 미국발 비대면의 뉴 노멀, 슈퍼 물류 공유경제의 대격변이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7호로 24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33페이지에 걸쳐 게재되어 있는 특집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내용은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제1부는 사회변화, 집콕이 만들어낸 일상, 제2부에서는 슈퍼마켓, 아마존에 대응하는 히든카드, 월마트, 제3부는 로봇카 배송, 제4부는 드론 배송, 제5부는 공유차 공공공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사회변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집콕, 스테이 앳 홈 및 외출 금지령, 쉘터 인 플레이스로 불리는 외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미국인의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업무나 학습, 건강관리, 오락, 쇼핑 등 거의 모든 것을 자택에서 해결하게 되었고, 쉬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미국의 새로운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기술 제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매나 물류에서도 비대면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택에 안팎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탄생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예전부터 생활 속에 조금씩 침투해 오던 것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숨에 도입이 가속화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수요가 높아진 것이 건강 분야인데, 예를 들어 병원에 가기 전에 진단 앱을 이용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PCR 검사를 받아야 할지 판별하는 것으로 애플 및 구글의 자매회사인 미국 베릴리가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실히 감염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자가 판단하기 위해 체온 및 혈중산소 포화도의 변화를 자택에서 계측할 수 있는 기기도 인기가 있는데, 미국 킨사의 IoT 체온계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접속해서 자신의 체온을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지역별로 체온의 경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독감 유행을 탐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발열 상황이 코로나19의 감염 상황과 상관이 있다는 것 때문에 품절되는 상황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혈중산소 포화도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폐렴의 중증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특히 자각하기 어려운 가벼운 증상을 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니즈를 파악해 기존의 펄스 옥시미터와 함께 간단하게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타입도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핏빗의 활동량 계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부의 슈퍼마켓으로 온라인 판매의 강자인 미국 아마존닷컴이 슈퍼마켓 기업을 인수하여 자체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등 오프라인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항하는 것이 기존 오프라인 기업의 대표격인 월마트입니다. 경쟁을 위해서 점포의 무인화를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의 흐름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및 로보틱스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사람 간 접촉을 극소화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소매점의 미래상이 미국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점포는 온라인에서 미리 주문해 놓은 상품을 비대면으로 수취하는 장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쓴 곳이 미국 소매업 최대 기업인 월마트로, 최근 2-3년간 아마존닷컴의 대응 대책으로서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해서 이것을 점포에서 수취하는 오피스, Buy Only Pickup in Store로 불리는 활동을 강화해 왔고, 택배를 강화시키면 좋겠지만 미국은 일본 등에 비해 택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신선 식료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월마트의 일부 점포에서는 픽업 타워라고 불리는 장치를 점포에 배치해서 비대면으로 상품을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타워가 없는 점포에서는 고객이 카운터에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직접 상품을 전달받게 됩니다. 원래 인기가 있었던 오피스 서비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층 더 수요가 늘어났는데, 감염 확대 방지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월마트는 완전 비대면으로 픽업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추었습니다. 앱으로 상품을 선택해 구입한 다음
예약한 날짜에 자동차로 월마트 점포에 가서 픽업 전에 자동차를 세우고 도착한 것을 앱으로 알리면 5분 안에 종업원이 나와서 트렁크에 상품을 실어주고 수취인 사인도 고객의 승낙을 얻어 종업원이 대행해 주어 1년의 작업을 단 10분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이런 보피스의 시책이 원동력이 되어 코로나 사태에 의해 많은 대기업이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월마트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고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비대면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AI나 로보틱스를 활용한 점포 운영의 자동화로 예를 들어 점포 창고로부터 화물을 운송하는 작업의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알파봇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으로서 2019년부터 일부 점포에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금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3부 로봇카 배송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배송 및 성인화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및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이 자율주행에 의한 배송 서비스의 사회구현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인건비 삭감이 커다란 목적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외출 제한에 의한 식료품 및 의약품 등의 배송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실용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가 금년 5월에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외출 제한으로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아 평상시라면 사람들로 활기가 가득해야 할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마운틴뷰의 거리를 사람 무릎 정도 높이인 로봇이 다수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스타쉽이 개발한 배송 로봇인데 마운틴뷰 주변에서 음식 배달 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용 앱으로 주문 결제를 하면 마운틴뷰의 다운타운에 있는 음식점의 요리나 슈퍼마켓의 상품 등을 자택 또는 사무실과 같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는 것으로 실험에는 10여 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스타쉽의 배송 로봇은 GPS 외에도 각종 센서로 주의사항을 인식해 사람을 피하거나 정지 신호에서는 멈추는 등 보도를 주행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배송 로봇의 무게는 짐이 없는 상태에서 약 20kg, 적재량은 약 10kg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6km 정도로 비나 눈이 내려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 있을 시에는 오퍼레이터에 통보하면 인력에 의한 조작도 가능하며 긴급시 정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도 주행형 배송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중 스타쉽은 실적 면에서 선두 집단에 속하고 있으며 2014년에 창업한 기업으로 영국 런던의 밀턴 케이스에서 2018년 4월부터 상업용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5개국에서 상업용 서비스를 운영해 배달 횟수는 10만 건을 넘어섰고 현재는 거점으로부터 3마일, 즉 4.8km 정도의 범위 안에서 배달에 활용하고 있으나 더 멀리 떨어진 장소로의 배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4부는 기대를 받으면서도 좀처럼 실용화가 진척되지 않던 드론, 무인 항공기 배송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물류의 수요가 높아져 드디어 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을 주문하면 즉시 드론이 자택까지 배달해 주는데 그런 광경이 미국에서는 당연한 일상이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드론은 목적지를 향해 자율비행을 통해 배송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래 비용에 필요한 배터리의 전기료도 저렴한 편이고 배송 거점에서 목적지까지 거의 직선으로 비행해 도착하기 때문에 배송 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2, 제3의 감염 확대 우려도 있는 미국에서는 마스크와 장갑과 같은 방호용품 및 의약품 등도 드론으로 배송하는 환경 만들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드론이라면 직선 거리로 빠르게 의료 물자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 기회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영장이나 정원 등 충분한 오픈 공간이 확보되는 미국 가정에 적합한 배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5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촉하는 차량 공유 및 공공공간으로 차량 내부 등의 표면에 묻은 코로나19 감염자의 비말 등이 감염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심자외선이라 불리는 자외역 중에서도 파장이 상당히 짧은 빛에 의한 살균 기술로 다양한 장소에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공익경제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만진 물건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으로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두 가지 대처가 공익경제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동 바이크의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미국의 휠스랩스가 금년 3월에 발표한 대책으로 전동 바이크의 핸들바와 브레이크바에 미국 나노터치 머터리얼즈의 항균 살균을 강조하는 재료인 나노셉틱으로 코팅을 실시하였는데, 나노셉틱이라는 재료에 빛이 닿으면 항균 및 살균 효과를 발현한다고 하며 동재료의 효능 성분은 산화티탄 등의 산화물에 의한 광촉매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바이두의 로보택시에 의한 대처로, 바이두는 로보택시의 체온 측정 장치와 자외선 램프를 장착하여 2019년 9월부터 후난성 창사시에서 레벨 4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보택시 아폴로 로보택시 45대를 이용한 시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처 중에서 현재 미국의 사회적 인프라가 되고 있는 것이 자외선에 의한 살균 기술로, 그 중에서도 심자외선으로 불리는 파장이 짧은 빛에 의한 살균 기술이 그 주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UVC로 불리는 100에서 280 나노미터의 빛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심자외선 광은 원래 세균 및 바이러스, 곰팡이 대책으로 의료기관 및 식품 가공에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 배수, 또 수영장의 물 등의 살균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에서의 이용이 증가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심자외선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번역된 본문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센터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없이 관련된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래를 열어갈 건설 스타트업, 첨단 기술과 장래 전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